회견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쾌유와 당무 복귀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우리는 2023년 어두운 한 해를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는 가정마다 살림 걱정 덜하고 국가도 세계도 평화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들락날락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습니다. 민주당의 피폐에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20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존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자를 낸 것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하면서 저지른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기에 서울과 부산의 공조직을 가동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얕은 생각을 제가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제가 동의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저의 그런 잘못을 후회하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의 오늘 결정에 대해 저의 아버지처럼 오랜 세월 보상도 이름도 없이 헌신하시는 당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합니다.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잃어버린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섭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그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몰아세운 것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위기였습니다. 저는 이 국가적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암흑기에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 확실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퇴행과 난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침몰로 갈 것이냐, 지속 가능 국가로 회복될 것이냐의 마지막 기로에 섰습니다. 국가적 위기의 핵심은 정치의 위기입니다. 무능한 정권과 타락한 정치가 각자의 사활에만 몰두하며 국가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 국가 과제의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망국적 정치는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검찰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와 방탄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야는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로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후목불가조,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려면 정치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혐오와 증오의 양극 정치를 끝내지 않고는 국민이 마음 편히 사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흑백의 양자택일로 몰아가는 양극 정치는 지금 전개되는 다양성의 시대를 대처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저는 미국과 독일에서 1년 넘게 공부하면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미국은 양당제 속에서 분열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다당제로 극단의 정치를 피하면서 분열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당제 실현과 함께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집중된 최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폐해를 우리는 진저리 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고쳐 대통령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최대한 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를 꼭 구현하려 합니다. 정치인 등 누구든 특권을 남용하면 국가기강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이룩한 법치주의마저 권력에 유린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검찰의 칼로 세상을 겁박합니다. 다수당은 의석수로 방탄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방탄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현실을 바로잡읍시다. 정치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과 국가에 봉사해야 합니다. 법치는 성역 없이 바로 서야 합니다. 경제에서는 R&D 지원과 규제 혁파로 기업의 도전을 돕고 미래 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 서비스를 국가가 단계적으로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부담 중복지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정부의 원칙을 되살려 제2의 한류를 더 확산시키도록 돕겠습니다. 외교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평화와 번영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허물어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제2의 건국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 각오로 새로운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 극한의 진영 대결을 뛰어넘어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생활을 돕도록 견인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무능한 정치를 유능한 정치로, 투쟁의 정치를 생산의 정치로,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치를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치로 바꾸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우선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과 전문직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께서 정치 참여의 기회를 얻으시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몹시 가난했지만 많은 기회를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저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크나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의무로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때문에 잘못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은 비겁한 죄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는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싸우겠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이 쉬워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탈당을 만류하는 메시지도 냈는데 누가? 조정식 사무총장, 네. 민주당 사무총장이 탈당을 만류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120여 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그런 성명을 발표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처지였다면 훨씬 더 점잖고 우아하게 말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분들이 오늘 제 기자회견을 목전에 둔 시점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노력을 평소에 당의 변화를 위해서 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네. 왜? 이준석 전 대표랑 오늘 대담 녹화 방송 진행했고 두 분이 연대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누가요? 이준석 전 아, 대표랑 예. 대담 진행했고 두 분이 연대 안 할 이유가 네, 없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준석 신당과 연대하시는지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의 나라를 망가뜨릴 정도로 왜곡되고 있는 이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는 일,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지금 뭐 양당 정치 구도를 깨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없는 이제 제3당을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도 없는 어떤 가치를 가진 당을 만들고자 하시는 건지 예. 가치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 구현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예, 네. 예.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보다 반발짝만 앞서가라 고 주문하시면서 늘 중도 개혁을 추구하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것이 그런 노선이라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자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과연 중산층과 서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고 있는가?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구하셨던 중도 개혁의 길을 걷고 있는가는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 길을 저는 민주당이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되찾아서 지금처럼 거대 양당들이 사활을 걸고 극한 투쟁만 계속하는 이 상황에서 뭔가 국민을 위해 합의하고 생산해내는 그런 정치로 바꾸는데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기존에 추구했던 정당에서는 그러면 원래 민주당이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다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지난 다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가 어떻게 일해왔던가 양당 관계가 어땠던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서로가 사활을 걸고
투쟁을 하다 보니까 정작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소홀히 됐고, 또 법안 안건을 처리한다고 해도 한쪽은 단독 처리, 한쪽은 거부권,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민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무익, 이익이 없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3지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준석 신당이나 금태섭 신당 그리고 이 이낙연 신당이 창당해서 같이 모인다 해도 서로의 가치가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찢어진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대중정당에는 일정한 스펙트럼이 있게 마련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너무 크게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셨는데요. 전임 정부에서 함께하신 문재인 대통령 언급은 어떻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신은 전설 같은 유산이 돼 있는데 문재인 정신과 가치는 현재 진행형이라서 역사에 올리기는 아직은 좀 빠르지 않나, 그것 때문에 뺐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약간 먼저 앉으셨나요? 원칙과 상식 협력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만나서 의논하는 자리 가지셨거나 가지실 예정인지 당장 창당 준비위원회부터 함께 하실 예정이신지. 네,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유정찬 의원 잔류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좀 단순히 공천 때문에 좀 잔류한 게 아니냐, 현대적 의원 성희롱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제3지당도 공천 때문에 그렇게 사실 나가는 거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재산 신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우선은요, 윤 의원께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도와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의원의 고민은 현모 씨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연대 가능성도 하시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비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잘못됐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자회견 중에 민주당이 잃어버린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랑 연대하면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다른 그 경로를 다른 경로를 거쳐오신 분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개인의 가치관이라든가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죽는 날까지 그 정신을 지키게 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 신당 창당을 하시면 목표가 있으실 텐데 그 어떤 목표를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양당의 철옹성 같은 독점 구도를 깨뜨리는데 의미 있는 정도의 의석, 되도록이면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그 24년 동안 아까 얘기하셨고 이제 오선을 하셨고 또 전남 지사에서 총리까지도 하셨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여러 이유를 대고 이제 탈당 말씀하셨지만 당원과 이제 지지자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라든지 신당 창당의 명분이 없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어떤 그런 그 정서와 그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점은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민주당 당원으로서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알고, 그래서 그분들께 특별히 이해를 구하는 그런 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제가 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남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채로
따라다니면서 선거에서 간간히 응원이나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아니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수많은 국민들께 길동무라도 되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후자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네. 선언문의 개헌을 통한 문관 형태의 네. 도입이나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 네. 그리고 R&D 지원과 규제 역할 네. 거대 담론을 제시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다짐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뭘 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 덜 알려져 있고요. 또 언론들도 즐겨 다루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비전을 중심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그런 의지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몇 가지 단계마다 점점 그걸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려야 하는 그런 계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시작으로서 오늘 조금 내놨습니다. 네. 저쪽부터 먼저. 네. 신당에 총명과 전문직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인물들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돕겠다 이런 뜻일까요? 전문직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시대입니다. 아까 제가 다양성의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양성의 시대를 양극 정치로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이라는 것도 어느 한두 분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던 분야까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종호 동지처럼요. 돌봄 노동자. 이런 분들이 돌봄 자체를 전문직으로 생각하고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입법하고 하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뒤에. 민주당 내에 소위 친낙계로 불리는 논의들이 있지 않은데 추후에 생기는 그 신당 합류와 관련해서 선택할 계획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정치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남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현역 정치인들은 굉장히 고려해야 될 일이 많고요. 네, 또 정리해야 될 일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쪽 먼저 손 드셨어요. 김대중 대통령 탄핵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떤 통합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어떤 연락이나 대화를 나누신 게 있으신지. 네, 제가 귀국 후에 2번 배웠다는 얘기는 이미 했고요. 네, 물론 배웠을 때 정치적인 현안이라고 할까요? 국가나 당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은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저께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저는 주목한 것이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주목했습니다. 그 말씀은 현재의 정치는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죠. 저도 똑같습니다. 현재의 정치가 국민께 절망을 드리기 때문에 희망의 통풍구랄까요? 바람이 통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문재인 대통령의 우려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칙과 상식이랑 협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표님의 신당 창당과는 별개로 합류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 분이시라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의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남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네. 원칙과 상식과의 누구? 그 합류를 말씀하신 거죠? 원칙과 상식 아. 합류. 예. 그분들과는 협력하게 될 것이라 했고요. 네,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또는 어느 지점에서 함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한번. 네네네. 네. 오늘 회견문 서두에 이재명 대표 표율을 먼저 네네. 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하면은 지금 어쨌든 이탈 중이니까 다시 한번 만나서 그 탈당 경위에 대해서 좀 논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거대 양당제를 비판하셨는데 그럼 다당제를 일단 추구하시겠다는 걸로 좀 알아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혹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당이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입장 그리고 대표도 공약했던 그대로 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원래 민주당은 다당제를 지향했었고 소수 정당을 도우면서 그 소수 정당을 우군화했던 아름다운 정통이 있습니다. 우군화, 우군처럼 만드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소수 정당을 배제하려는 이상한 기운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다당제를 추구했던 소수 정당을 지원하고 배려했던 그 전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11월 말쯤에 가만히. 네. 11월 말쯤부터 당을 비판하신 발언이라든지 탈당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있었고 지금 한 달 반에서 2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탈당을 결심하게 된 딱 하나의 계기라던가 시점이 있다면 또는 뭐 가장 아쉬웠던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네, 그 얘기는 뭐 따로 할 건 없고요. 굉장히 어떤 단일 사건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게 보면 몇 년 동안, 짧게 보면 몇 개월 동안 줄곧 고민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정세균 전 총리나 김웅겸 전 총리도 이제 만나기도 했고 삼총리 연대도 나오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어떤 정치를 구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책임 있는 역할을 당과 국가에서 했었더랬죠. 그리고 그동안에 세 사람이 함께 모이지는 않았지만 1대1로 만나서 국가와 당을 걱정하는 그런 문제의식은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네. 양당제를 깨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럼 현행 253석 지역구 의석 중에 내년 차기 총선에 내세울 지역구 후보 규모는 얼마나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할 수 있는 한 거의 다 내야 되겠죠. 네, 다 내야 되겠죠. 네. 아이고, 이거 1인당 몇 번 이거 횟수 제한 없나요? 두 분은 몇 번씩 했어요. 네, 예. 말씀하시죠. 그 민주당 가치를 지키겠다고 했는데요. 그 진보랑 보수가 뭔가 그 평등을 더 추구한다거나 자유를 더 추구한다거나가 다르고 또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른데 그런 것들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그거야말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입장이 다른 분과 만날 때도 나의 입장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밝힌 그대로 저의 입장을 밝혔고요. 그 가치와 정신을 죽는 날까지 유지하겠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과 정반대의 보수의 지도자와 연립정부를 꾸렸었고요. 아주 보수적이었던 분을 통일부 장관, 안기부 장 이렇게 시켰었어요. 그래도 국정을 잘 운영했습니다. 지금 제3지대에서 만날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던 그분들과 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딱 하나만. 예. 이쪽 누가? 예. 저쪽입니다. 예. 그 제3지대 빅텐트가 현실화되면 굉장히 그 넓은 스펙트럼의 그 정치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분들을 규합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 이것이 공통된 열정입니다. 차롱성 같은 양당 독점의 구도, 이것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 거기에 바람구멍이라도 내고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공통됩니다. 그리고 아까 스펙트럼 말씀했는데 그것도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DJP 연합보다는 훨씬 더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가치를 쭉 들어보면 이전에 이제 추구했던 거라든지 또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가치였던 걸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어떤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차별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탈당해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사람이 문제인 건지 가치가 문제인 건지 어느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신 건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지금 양당, 기성 정당들도 그들이 표방하는 가치는 근사한 것들이 많지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실제로 그들이 해왔던 것이 무엇인가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권 없는 정치, 그게 새롭지 않은 구호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현실은 정치가 특권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잡겠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네. 마무리해도 될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마지막. 두 분만. 예. 네, 두 분만 할게요. 예, 거대 양당 정치 이제 타파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님도 이제 대표를 거대 양당의 대표 지내셨던 분이고 이준석 전 대표님도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게 그 사이의 과정에 대해서 뭔가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거대 양당 대표에서 이제 거대 양당 타파로 나아가는 데에 대한 어떤 과정에 대한 오히려 양당에서 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 폐해를 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양당에서 함께 했고 또 책임 있는 역할까지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반성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도, 그것은 오히려 더 결실을 맺기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지역구 후보는 할 수 있는 한 거의 다 내겠다고 네. 하셨는데 혹시 목표로 하는 의석수가 따로 있으실까요? 목표가 아까 그 말씀입니다. 전부 다가 목표입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